네, 안녕하세요. 오늘 PR422번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0년 유립스에 나온 페이퍼인 Hyperparameter Ensemble for Robustness and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앙상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이제 앙상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다양한 모델의 앙상블이 가능하게 되고 그 앙상블의 결과로서 그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고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모델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높은 뉴럴 네트워크를 앙상블을 해야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다양한 어,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멀티모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따라서 다양한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그래서 트레이닝이랑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랜덤리스하게 진행함에 따라서도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에 따른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앙상블에 대한 기법들은 그 다이버시티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 모델들을 앙상블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이버시티를 가져가고 거기에서 앙상블을 만드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를 보시면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양하게 하면서 모델들이 또 다양하게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모델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어, 기존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방법은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여러 번 했을 때 이 모델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딥 앙상블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저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딥 앙상블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더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하이퍼 딥 앙상블이라는 어프로치 하나랑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라는 어프로치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성능들보다 더 좋다라는 걸 보였는데요. 하이퍼 딥 앙상블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다양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그 모델들을 다 학습시키고 이 모델들을 가지고 앙상블을 만든다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선택할 때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냥 랜덤 서치만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의도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셋을 만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지정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배치 앙상블은 기존에 나와 있던 배치 앙상블이라는 페이퍼가 있었는데 이 배치 앙상블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쉐어드 웨이트에 벡터 간단한 이제 1차원의 벡터 두 개만을 따로 앙상블 멤버로 만들어서 그 메모리 효율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계산 효율성도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셀프 튜닝 네트워크라는 그 기법을 다시 같이 적용해서 이런 쉐어드 웨이트에다가 경량화도 더해지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도 하이퍼 파라미터도 알아서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다양한 앙상블 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몬테칼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각 모델에서 그 드랍아웃을 정의를 한 다음에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드랍아웃 레이어를 끄지 않고 계속 드랍아웃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그 모델의 다양한 결과들이 어떠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 자체가 어떠한 앙상블이 된다라는 것도 전에 확인이 되었던 그런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도 모델에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가져 나가면서 특정 지점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샘플링을 하고 이 지점에서 샘플링을 하는 그럼 이제 네 개의 샘플링 포인트에서 모델들을 샘플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선택된 모델들로 앙상블을 하면은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레퍼런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논문에서 주로 이제 타겟하는 previous work은 그 딥 앙상블이라고 하는 결과고요. 딥 앙상블은 쉽게 굉장히 간단한 결과인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했을 때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만 여러 개 다양하게 한 모델들 앙상블 했었을 때도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비교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는 배치 앙상블이고요. 배치 앙상블은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 배치 앙상블 논문에서 보여준 그림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웨이트,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쉐어드 웨이트가 있으면은 그 쉐어드 웨이트에 따라서 각각의 앙상블 멤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딥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모델 아키텍처에 따른 이제 K개의 앙상블이 있으면 전체 모델 아키텍처와 거기에 대한 곱하기 K개의 파라미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또 메모리 세이빙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타겟하고 들어온 논문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쉐어드 웨이트에 각각의 곱해지는 이런 R1이랑 S1이라고 하는 1차원 벡터만을 가지고 이 두 개의 프로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프로덕을 통해서 이 쉐어드 웨이트와 같은 차원의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어,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앙상블 멤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두 개의 앙상블 멤버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저장되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첫 번째 앙상블 멤버는 이 1차원 벡터 두 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차원 벡터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효율성이 되게 좋아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쉐어드 웨이트에 각각의 벡터를 곱하는 이 연산이 이 x가 이제 어떠한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벡터들이 곱해질 수가 있는데 이 연산을 배치의 미니 배치별로 나눠서 동시에 다양한 그 앙상블 멤버를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의 배치 사이즈에서 그 배치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 4등분을 하면은 4개의 앙상블 멤버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럼에 따라서 메모리 세이빙뿐만 아니라 계산 속도 같은 것에서도 더 이득을 보였던 이때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되게 소타에 대한 소타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배치 앙상블의 아이디어도 차용하면서 개선을 했고 그 개선된 결과가 배치 앙상블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지도 보입니다. 하이퍼 딥 앙상블에 대한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좀 보여드리면요. 처음에는 이제 랜덤 서치에 의해서 K개의 모델, 그러니까 스몰 K개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게 여기 알고리즘에 보시면은 이 랜덤 서치를 통해서 스몰 K개의 모델을 만든다는 거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파라미터가 다 랜덤하게 선택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하이퍼 앙상블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라지 K개의 모델을 지금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게 되겠고요. 라지 K는 스몰 K보다 한참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의 K개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요. 라지 K가 엄청 크더라도 지금 밑에 그림의 예시는 스몰 K가 되게 크더라도 밑에 그림의 예시는 라지 K가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 하이퍼 앙상블에서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지 K의 모델 중에서 스몰 K의 모델 중에서 라지 K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앙상블을 진행하면서 어, 멤버를 라지 K계로 만들어가면서 점점 성능이 증가하는 방향인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라인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밑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는 이 라인 2에서 하나의 로우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하이퍼 파라미터별로 또다시 K개의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개에 따라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 하고 그 라지 K개에 해당하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스트래티파이된 샘플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라지 K 곱하기 라지 K개의 앙상블 멤버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라지 K 곱하기 라지 K개의 앙상블 멤버를 가지고 이걸 리턴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16개인데 거기에서의 아웃풋을
가지고 앙상블 결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들은 이 하이퍼 딥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어떠한 벤치마크로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이제 하이퍼 배치 앙상블은 앞서 설명드렸던 배치 앙상블의 수식에서 딱 여기까지가 배치 앙상블의 수식이고, 거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쓸 수 있는 이 뒤쪽에 더 파라미터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UK랑 VK, 그러니까 K 번째 앙상블 멤버에 따라서 각각, 이것도 똑같이 1 차원 벡터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UK랑 VK를 에다가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임베딩 모델, 그러니까 앙상블 멤버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임베딩을 시켜서 그 임베딩과 같이 곱한 다음에 그 앞서 이 배치 앙상블의 결과랑 같이 더해서 전체적으로 모델 아키텍처가 앙상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각 앙상블 멤버의 하이퍼 파라미터도 아키텍처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앙상블 멤버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배치 앙상블보다는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기본적으로 2배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2배가 돼서 나중에 뒤에도 나오는데 그 왜 배치 앙상블보다는 좀 더 비싼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성능은 좀 더 좋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 STN 알고리즘에서 차용한 그 STN 알고리즘에서는 이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러너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이쪽 그림이 그 STN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어떠한 네트워크에 임베딩을 시켜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람다에 대한 스테이트가 되겠고, 그 람다와 이제 기존 모델 아웃풋에 대해서 나온 임베딩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생성이 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람다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보시면은 각각의 이쪽에 그 쉐어드 웨이트에 곱해지는 이 벡터들과 그다음 앙상블을 임베딩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곱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앙상블에 대한 임베딩은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X 다음에 임베딩이 곱해지는 부분은 쉐어드 웨이트의 각각의 앙상블 멤버에 따른 랭크 원 웨이트가 따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STN에서 따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의해서 각 앙상블 멤버의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가 최적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은 그냥 이제 그 기존의 배치 앙상블에서 가져온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에서는 어, 이 각 배치 앙상블 멤버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과 그다음에 뭐 데이터와 레이블, 그다음에 모델의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앙상블 member 람다 K마다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모든 앙상블 멤버마다 곱한 게 이 Q,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 STN에서 앙상블 멤버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러너블하게 트레이닝되고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앙상블 멤버의 디스트리뷰션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앙상블 멤버와 인풋 데이터에 따른 그다음에 K개의 파라미터들, 이런 거의 아웃풋을 지금 레이블과 계산을 해서 에버리지 멤버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정하고 있고, 뒤쪽에는 이제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 밑에 수식에 의하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위쪽 수식은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은 트레이닝 셋에서 진행이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는 밸리데이션 셋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로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화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밸리데이션 셋에서 최적화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치 양상 하이퍼 배치 양상불이랑 하이퍼 딥 양상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결과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들을 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되게 스몰 스케일에서 이 컨셉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르넷,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데이터셋은 패션 애니스트랑 시파 100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시파 100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싱글 모델, 그다음에 픽스드 이니시에이션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에이션은 하나로 두고 다양한 파라미터, 지금 여기 뒤에서는 3 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3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퍼 딥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도 다양하게 하고 이제 파라미터도 다양하게 한 것 중에서 3 개를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딥 앙상블은 어 하이퍼 파라미터는 고정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양하게 하면서 3 개를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컬럼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같이 튜닝하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STN이라는 기존 방법이랑 모델 앙상블 멤버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배치 앙상블이랑 비교해서 이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이 두 가지 방법에 비해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보는 매트릭은 NLL이랑 EC랑 그다음에 accuracy가 되겠는데, NLL에 대한 식은 뭐 다음과 같고요. EC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NLL이랑 EC를 둘 다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걸 매트릭으로 둔 이유는 이 두 개가 좀 더 다이버시티를 좀 표시하는, 모델의 다이버시티를 나타내는 그런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비교를 했고, NL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좋고 EC도 낮으면 좋고 애큐러시는 높으면 좋은데, 하이퍼 딥 앙상블이랑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각각의 그룹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설틴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언설틴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로그 라 레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그다음에 익스펙트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같이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합해서 전체, 아까는 이제 이 맨 윗줄만 보여드렸는데, 통합해서 시파 100의 르넷이랑 패션 앰니스트 MLP 르넷 모두에서도 다 하이퍼 딥 앙상블이 이 4 개의 비교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하이퍼 배치 앙상블도 이쪽 뒤쪽 컬럼, 그러니까 하이퍼 배치 앙상블과 STN을 비교해서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지 스케일 세팅으로 모델을 레즈넷 20이랑 그다음에 와이드 레즈넷 28,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시파 100랑 시파 10에서 학습시킨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앙상블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는 하이퍼 딥 앙상블과 딥 앙상블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하이퍼 딥 앙상블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테이블 2는 앙상블 사이즈를 4 개로 제한했을 때, 지금 뒤에 보시면 괄호가 다 4 개, 4 개로 딱 제한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하이퍼 딥 앙상블이 모든 2 개의 데이터셋과 2 개의 네트워크에서 모두 딥 앙상블보다 성능이 좋게 나타났고, 물론 싱글 모델보다도 성능이 좋게 나타났고요. 배치 앙상블과 하이퍼 배치 앙상블을 비교했을 때도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스파 어런들에 대해서 애큐러시도 더 좋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두 가지 모델 모두에서 애큐러시도 좋게 나타났고, 다이버시티도 좀 더 좋게 나타났다라고, 다이버시티 측면의 성능에서도 뭐 라이클리후드도 낮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더 낮게 나타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따로 피규어에 나오지 않고 글에서만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 네 가지 멤버의 NL과 액큐러시를 뽑은 다음에 그걸 평균 낸 것과, 그다음 앙상블을 거쳐서 그 NL과 액큐러시를 보였을 때는 이게 성능이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앙상블 멤버 자체에 대한 그냥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에 서로 앙상블 멤버가 갖고 있는 다이버시티에 의한 어 그런 효과를 앙상블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배치 앙상블과 비교했을 때 트레이닝 타임과 메모리 코스트를 비교했는데요. 하이퍼 배치 앙상블과 배치 앙상블을 비교했을 때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트레이닝 타임이나 그다음에 파라미터, 다 이런 모든 면에서 다 2배 정도 더 비싸다라는 결과가 보였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퓨처워크로도 뒤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원래 배치 앙상블은 이것만 딱 파라미터로 쓰는데, 하이퍼 배치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까지 다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은 트레이닝 타임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 타임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에폭당 걸리는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이 CIPA10 커럽션 데이터셋에서 보이는데요. CIPA10 커럽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ICL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런 다양한 노이즈들이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노이즈들이 어떠한 정도로 이미지에 가해지는지에 따라서도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양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프트 인텐시티, 그러니까 더 센 노이즈를 가했을 때 당연히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그냥 평균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각각의 기법들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 보시면은 지금 이 핑크색 배치 양상불이랑 하이퍼 배치 양상불 보라색을 비교를 하면은, 이 플롯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노이즈에 대한 성능이 어, 더 좋다. 그러니까 좀 더 로버스트하다. 그 하이퍼 배치 양상불이 좀 더 로버스트하다는 거를 이 위스커 플롯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월스트 밸류가 좀 더 하이퍼 배치 양상불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서 배치 양상불에 비해 하이퍼 배치 양상불이 좀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메인 컨트리뷰션은 일단 하이퍼 딥 앙상블이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한 앙상블 멤버의 선택과, 그리고 모델의 다이버시티를 주는 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랜더마이제이션을 가하는 것.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이 스트롱 베이스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어, 이 하이퍼 파라미터와 앙상블 멤버의 파라미터를 모두 엔드 투 엔드로 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그 앙상블 퍼포먼스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 가능한 기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배치 앙상블에 비교했을 때 이 하이퍼 배치 앙상블이 성능이 더 좋고, 배치 앙상블의 좋은 장점인 그 메모리 컴팩트니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컴팩트니스랑 그다음에 미니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앙상블 멤버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모두 유지를 하면서도 성능이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주요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지금 배치 앙상블보다 파라미터가 2배 더 먹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CNN이랑 그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센트럼 정도인데, 그래서 아키텍처 다이버시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저자들의 퓨처 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